이거 역시도 어떻다? 그렇지. 유비추론이죠. 그 와중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살짝 다른 도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사다리꼴. 네, 아주 다른 도형으로 갈게요. 지금 이거는 유출해서 OK, 또 이것도 유출해서 OK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들 이렇게 생긴 사각뿔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각뿔대. 그럴 때 이 각뿔대의 부피를 좀 구해봐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 저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로부터 유출을 할래요 그러는 거죠.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의 길이, 둘 다 밑변의 길이죠.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하고 높이 H를 곱하죠. 그리고 나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요. 그런데 얘는 공간이니까 밑면이 A고 윗면이 B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높이가 H일 것이고 그 대신 아까 공간에서 3분의 1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유출했어요. 이때 유추의 과정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얘는 O예요? X예요? X예요. 유추는 아까 발견술이라는 거 전략은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아지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대단한 결과를 찾은 거니까 발견 이거에 대한 사고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그럼 선생님 나중에 얘가 찾은 게 O인지 X인지는 어떻게 5가 되려면 증명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X가 되려면 안 된다라는 반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실 유비추론은 지금 제가 전략으로서 유비추론을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앞쪽에 가면 발견 능력을 도와준 유비추론의 제대로 된 활용을 소개하면서 이때 당신이 발견한 것이 참인지 또는 참이 아닌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연역추론이라는 극단적인 증명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우리 책 잠깐 볼까요? 262페이지. 유추에 의해 공간에 성립하는 성질을 추측하여 발견할 수 있다. 성립하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보일 때 제가 찾았지만 뒤에 제곱은하고 4분의 이렇게 해서 쭉 표시를 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수학적으로 맞는지를 증명한 행위의 한 부분이니까 유추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된 것이 전략으로 사용됐다. 그리고 이후에 이 행위가 뒤따라와서 주어진 문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략 활용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252페이지 유추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부분으로 그냥 확 넘어와 버렸어요. 좀 전에 저랑 이야기했죠. 지금의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은 왠지 사면체, 그러니까 삼각 기둥이죠. 삼각 기둥도 어떨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그림을 해석한 게 오른쪽 맨 위에 있어요. 그림 1과 그림 2는 모두 삼각형과 관련이 있으며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있는 반면 삼각뿔에서 밑면과 높이가 있다. 따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밑변의 길이 된 밑면의 넓이로 2분의 3분의 1 바꾸어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로부터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삼각뿔이죠. 생각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부피 구하기에 관련해서 모든 삼각형에 관련이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그 다음에 등등 유사한 점에 차가 나요. 이를 근거로 엄밀한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하지 않고 미확인된 새로운 결론의 예측에 이르기 때문에 유추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추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유추인데 교과서의 책을 보니까 유추는 유비추론으로 부르기도 하며 A라는 대상과 이제 왼쪽 편으로 이동했습니다. 252페이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유사할 때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와 유사한 성질 PB가 대상 B에서 성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A하고 B가 유사할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쪽에서 성립하는 PB가 A에서도 유사하게 성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추는 성립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개연성. 개연성의 반대는 필연성. 필연적이다. 너랑 나랑 맞는 필연적이야. 이거는 운명이야. 개연성은 그거에 반대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절대적 참의 명제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추에 의해서 주장한 성질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수학적으로 참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사다리꼴 공식 그리고 입체 도형의 사각뿔대 부피 그러면 아이들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 윗면의 넓이 아랫면의 넓이 더하기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할 거죠. 그러나 이 추론은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하고 질문할 텐데 그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다? 그렇죠. 증명 또는 거짓인 반례. 즉 254페이지 잠깐 넘길게요. 유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문제풀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의 반복적 유추를 통해 일반화를 가능케 하는 특징이 있다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유연하면서도 융통적인 유추적 사고는 연역 추론으로 증명을 수반하거나 엄밀한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아까 무슨 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유추적 사고의 전개 과정이 갖고 있는 사고의 불명료성과 비논리성의 측면, 유추적 사고를 통하여 도달한 결론의 진위가 불확실한 측면, 유추적 사고에 대한 오개념 생성 가능성의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꼭 뭘 해야 된다? 연역 추론으로 증명이 뒤따라오거나 엄밀한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여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그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성을 해야 유추는 발견의 도구이고 그 이후에 연역적 추론과 여러 가지 엄밀한 논리적인 방법을 수반해서 완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여러 번의 반복적 유추를 통해 일반화를 가능케 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위에 있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세요. 내가 직각삼각형 위에 정사각형을 세웠어요. 정사각형은 제곱 똑같은 변의 비를 가진 닮은 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 위에 정사각형하고 비슷한 정삼각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유출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닮았는데 세 변을 비로 닮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름을 가진 반원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서로 유출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 거죠? 얘네들 혹시 그냥 변의 비를 가진 닮은 도형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우린 그런 거를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즉, 유추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두 개씩만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개 비교하다 보면 얘네들을 한 번에 아우르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253페이지에 이제 유추를 통해 일반화를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또 4분의 루트 3을 집어넣어서 또는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의 변에 PQR 사이에 서로 닮은 도형만 들어가면 넓이가 되는구나를 또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유추는 일반화를 가는데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